지금 홍준표 완전 그러기 상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포기해야 되는 수준. 명태균이 이준석까지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국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정보질설 보고드립니다. 먼저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입만 뻥끗하면 뭐 끝장난다 했는데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해가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를 검찰에 좀 우리가 말씀을 다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기회가 오면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오간 대화를 담은 카톡 내용이라든지 녹음 내용이라 이런 것도 혹시 그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이 됐을까요? 지금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드라마 대사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나 떨고 있니? 아, 이거 모래시계 대사아니었습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그걸 알고 있죠. 다만 정권교체 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시킬 것 같으니 그걸 막을 정치 세력이라 보고 봐주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한편 가장 큰 문제가 될 인물은 바로 홍준표입니다. 오늘 조기 대선이 열리면 곧바로 시장직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만큼 명태균 게이트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죠. 명태균 부인이 하나씩 사진을 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쫄린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김문수 캠프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이스들이 누구냐? 당직자 에이스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를 봤더니 이게 또 심지어 얘네들이 대통령실 출신 에이스들이야. 스펙마저 화려한, 경력마저 화려한. 근데 그런 애들이 왜 거기가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얘네가 언제 당으로 복귀했느냐? 정권 초반에 장제원 라인으로 수십 명 꽂아 넣었다가 정권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입니다. 김건희가 60 몇 명을 한 번에 날린 적이 그때 엄청 보도됐잖아요. 맞아. 그때 날라간 애들. 실력이 있어서 갔지만 김건희 여사가 빡쳐서 곧바로 달린.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실제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밉지 않아. 김건희, 윤석열이 더 밉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갈아가지고 대선 캠프에서 정말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놨어. 그 보통 그렇게 열심히 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실을 보내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당시 최실세, 당선인 비서실장 쫙 해가지고 그래 얘는 뭐 했어 이래가지고 몇십 명을 뽑아서 올려보냈더니 김건희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지 같은 애들 뭐 동해 황 사장 아들 뭐 이런 애들을 꽂느라고 얘네들을 싹 쳐내버렸어요. 원래 실력 좋아서 당에서 난리던 애들을 보내놨더니 집으로 다 보내버렸잖아. 근데 원래 당의 당뇨들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에서 좀 뭐 몇 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선거 뛰어가지고 보좌진으로 갔다가 다시 당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대선 하면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갔다가 뭐 기업으로 점프라든지 뭐 아니면 당으로 국장급으로 복귀하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내 커리어를 한 번에 막 절단 내버린 그것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널 도와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는 개벽다기 같은 놈들 때문에 내 커리어가 개망가져가지고 물을 먹었다. 이거에 분노가 쌓여있다가 그래 그러면 최고의 복수를 해주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당직자들 중에서도 실력파들이 상당수가 김문수 캠프로 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세로 가는 게 포인트다라는 게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 아니 어차피 지난번에 기존 정치문법이 다 깨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져도 바로 당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렇게들 이제 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의 당뇨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당장 당대표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전국 조직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이게 올림픽이나 엑스포 같은 거 비슷해요. 그런 큰 행사를 열려면 인프라 구축을 새로 싹 하잖아. 똑같아. 대선을 치르려면 각 지역별로 조직을 재건하고 새로 세팅하고 거기에 이제 책임자를 뽑고 팀장 안치고
구축 이런 걸 해. 그러면 대선 조직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팀장급으로 가는 거야. 어디 뭐 경북에 어디를 책임지는, 서울에 어디를 책임지는 급 이런 거 작업하는 애들 쫙 세팅이 돼. 그러면 이 세팅된 조직이 다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뭐가 됩니까? 지방선거 선대본부가 그대로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선점을 해놔야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공천을 받든 좋은 자리를 가든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캠프가 곧 내년에 선대본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한 거야 이게.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준석이 홍보비를 건들고 지가 달병다 욕을 하면서도 그러면 너는 이제 당비나 홍보비를 당원들에게 활용할 겁니까 하면 다 돌았나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선대본부장 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조직 운영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거죠. 에이스들이 와 있고 이미 이 조직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저께 우리가 이제 김문수 인터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멘트 잘 짰다고 했잖아요. 네. 경기도 부천 뭐 바느질 보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붙였던 게 나는 경기도 부천 그 어려운 지역구에서 삼선했다. 요 얘기랑 경기도지사 2번 했다. 네. 요 얘기를 했잖아. 요 포인트가 왜 들어갔는지를 조직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가 한 8년 동안 많이 망가진 김문수, 마탱이 가서 전광훈이랑 놀던 김문수,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좀 더 돌리면 10년 전에는 경기도지사 재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부천 삼선 김문수를 도왔던 사람, 경기도지사 재선 김문수를 도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합니다. 김문수 캠프로. 원래 잘 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원래 우리 형 다 망가져가지고 딴 데 가 있던 애들, 흩어졌던 옛날 조직이 어셈블 해가지고 상당히 조직 구축을 초반에 잘하고 있다. 왜냐면 다른 애들 지금 다 헤매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홍준표 완전 그러기 상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포기해야 되는 수준. 네, 공감합니다. 과연 김문수로 저들이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경선을 통과하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파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며칠로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날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월 11일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통상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생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4일 안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그간 변론 기일은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됐지만 반드시 같은 요일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는 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변론 기일부터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부터 14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입니다. 다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4일부터 7일 사이에 선고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 전략을 밀고 나가시는 이유도 차기 대선에서 압승을 통한 동력으로 임기 초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능하면 단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